디오니소스 마크가 있으면 술집이라는 뜻이 있었고 술집이 아닌 게 집에서 많이 즐겼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같이 와인을 즐기는 모임. 그래서 같이 즐기는 투게더 심 포시스 마신다. 그래서 함께 마신다 해서 심포지움. 심포지움.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지.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목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기자 이기자가 함께하는 명목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주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주점. 술을 마시는 그 시절. 예? 주점이 없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술 마실 수 있는 집, 식당?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담았죠. 예를 들어 문자가 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기록이 됐어야죠. 그래서 기록이 그쵸?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최초의 문자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치, 벽에다가 막 그치, 그림 그치. 그리고. 그림은 아니지. 그림을 가지고 뭔가 형상시켜서 문자를 만든 거고. 그쵸. 그건 문자는 아니지. 그 그림이지, 그거는. 아무튼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분들 막 있잖아. 아니, 그거 그림이라니까. 문자가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네. 상형 문자가 있고, 이 수메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의 쐐기 문자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팍팍팍 목 이게 아니- 같은 거 박아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그 점토판에다가 네, 맞아요. 눌러서 쓴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쐐기란 단어를 쓴 쐐기 문자가 쐐기처럼 나무 있는데, 목소를 박아서 했다는. 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메르 문명이 에서 최초로 나온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학교라든지 하긴 기록된 걸 찾으면 그때만 겠구나. 최초의 법령이라든지 그렇지. 한무라비가 거기에요. 최초의 판례, 최초의 신화 이런 웬만하면 다 최초예요. 왜? 이때의 문자가 나오면서 이게 기록이 나오니까. 그렇지, 문자. 그 전에 다 구전으로 있었겠지. 그쵸.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시초로 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문명이란 말이야. 그렇죠. 뭐 타임머신 타고 가보지 않는 이상은 기록된 건 그때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초의 술집, 최초의 주점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로니아, 고 바벨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제대로 좀 보입니다. 법전에 술집이 네, 나온다고? 술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의 기원을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해요. 특히 수메르 문명. 예. 그래서 이 맥주가 인간 세계의 관습이라고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은 그 반수 반인, 반은 동물이고 반은 인간 같은 이런 늑대 인간한테 술을 먹여서 인간으로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그게 나와요? 예, 엔키도라는 인물이에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길가메시라는 그 왕과 절친이 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인간 사회 관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맥주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맥주도 그냥 맥주 얘기가 아니야. 그런가? 예, 술집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외상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법전이니까 그거에 대한 뭐 못 갚으면 어떻게 해라. 그치. 그거구나. 그래서 맥주를 예를 들어서 60신라의 맥주를 빌리면 가을 추수 때 50신라로 갚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 60신라의 맥주를 빌리면은 추수 때 50이면은 더 적은 거잖아. 손해보는 거 같지? 그치? 어. 근데 60신라는 액체잖아. 응. 이건 부피예요. 액체를 넣으면은 작은 양에도 풀릴 수 있지. 그쵸. 50신라의 곡식이란 것은 안 되니까. 순수한 곡식이기 때문에 얘는 물을 넣으면은 맥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메가의 함량이 보통 많아봐야 한 20% 정도예요. 20-30% 정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곱하기 5만 하더라도 남는 장사구나. 5만 하더라도 거의 250신라. 신라라는 게 사실 얘기하면 리터 뭐 그렇죠. 이런 리터. 이게 1신라 0.5리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곡식으로 대신 갚되 양은 더 많이 갖고 와라 이 소리지. 그때도 술 많이 먹어가지고 절제 못해서 원래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 더 많이 먹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봄에 맥주를 빌리면은 가을에 수확 때 훨씬 많이 져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기하다.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 최초의 성문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초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두 번째 정도로 봐요. 예. 있었- 그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어요. 예, 있었고 그 뒤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뭐 맥주의 양을 속여서 팔면 뭐 물속에 던져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그때도 장난질을 하는구만 나쁜 사람들. 그렇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수메르 문명 보면은 수메르 문명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라든지 역사적인 내용이라든지 이 서사시라든지 신화를 보면은 생각이 되게 똑같아. 다 그렇지. 다 같아. 근데 이제 종교인이 술집 오면은 화양에 처해라 뭐 이런 내용 와 있었어. 그때도 종교인 술 먹으면 안 됐나? 이 종교인이 뭐 제가 이제 수메르 문명의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불교 같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술을 먹어도 되는데 술을 먹었던 의식은 뭔가 신성했던 것 같아. 예, 그 술을 먹고 이거를 가지고 그 성행위를 막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비가 그래서 거기서 땀이 다 나오면은 비가 오라라는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고. 약간은 그러니까 뭐 약간 주문의식 같은 그렇죠, 신과 접촉하고 막 그렇죠. 이런 게. 그러니까 쉽게 나는 내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쉽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이때 당시 뭐 환각제 마시면서도 뭐 이게 신과에 접촉한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왜냐면 그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지.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을 때 맥주의 기원을 수메르 문명을 보는데 당시만 해도 호비 없었기 때문에 곡주와 같은 형태, 우리나라 막걸리 같은 형태였단 말이에요. 실은 이걸 맥주로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약간 보리술? 곡주 개념이에요. 곡주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때 재밌던 게 최초로 이제 빨대가 등장하지. 빨대가요? 빨대로 맥주를 쪽쪽쪽 항아리 거대한 항아리 놓고 와. 갈대 같은 빨대 놓고 이렇게 쪼록 이렇게 빨아 마셨단 말이야. 쪽쪽쪽. 아니 왜 이렇게 안 마시고 왜 그렇게 했대? 일단은 당시에 이 빨대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술 위에 겉에 부유물들이 많았어. 벌레도 빠지기도 하고 이 벌레가 잘 빠져요. 여러분들 달달하니까. 막걸리 보시면 가끔씩 초파리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계속 그 알코올이 휘발성이 좋으니까 가지고 있는 향을 가지고 계속 내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당분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술을 가지고 웬만한 동물을 다 꼬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 달달한 향이 나니까. 예. 그러니까 휘발성이 좋으니까 달려오지. 걔네들이 아무리 걸러낸다고 해도 계속 좀 삐집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빨대를 꽂고 해서 먹었던 거야. 신기하네. 그런 문화가 어쨌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얘기하는 최초의 술집 같은 문화도 있었고. 그게 몇 년 전인 거예요? 수메르 문명 같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얘기를 하죠. 함무라비 업자는 기원전 1800년, 19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최초의 서사시라고 불리는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그 주모도 나와요. 시돌이라는 와인의 여신이자 또 주막의 또 주모이기도 해. 신기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리에 있는 친구, 저 아까 그 왜 술 먹고 인간이 된 엔키누라는 반수 반인이 있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그 길가메시하고 친구였는데 얘가 그 신들의 저주를 받아 죽어버려. 그래서 지친 거 죽으니까 이제 자괴감에 빠진 거야. 술 마셔? 아니 그러진 않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와인의 여신이라는 시도리한테 위로도 받는데 그게 주모예요. 그치 술 먹을 때 인생 다 그런 거야. 그치, 다 이게 술 먹고 제대로 즐겨. 뭐 이렇게 너 이렇게 막 술 더 팔아야지. 그래.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은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길가메시라는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길가메시가 우루크라는 동네의 왕이었어요. 근데 3분의 2가 인간이고 3분의 1이 신인 존재야.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황포를 많이 부리고 그리고 많이 부리고 그 다음에 그 초약권 같은 걸 행사했어요. 초약권이 뭐냐면 진짜 나쁜 놈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여성의 신혼 첫날밤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대적할 누군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반수 반인인 엔키두라는 인물을 가지고 술을 먹여 7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여성과 같이 있게 해. 그래서 얘가 인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싸워. 싸우는데 둘이 결국은 승부를 못 내요. 그러면서 서로가 절친이 돼서 이제 온 세상에 나쁜 거를 해치우러 가면서 하는 영웅 행적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 엔키두라는 반수 반니였던 이 존재가 죽게 되는 말이야. 그쵸.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 그때 등장했던 것이 시두리라는 그 와인의 여신이자 주모. 주막의 주막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뭐 있냐 즐겨라 뭐 했는데 이 영생 찾아러 갈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영생 찾아러 갈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 만나러 갔던 영생을 얻었던 인물이 우시나 피시팀이라는 우시나 피시팀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걸 얘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얘기하시는? 이 인물이 성경에서의 노아랑 똑같아요, 역할이. 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응. 그러니까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서 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시랑 PC 팀도 응. 똑같이 그 홍수가 올 것을 알고 오. 방주를 만들어요. 오. 그러면서 당시에 방주를 만들었던 그 일꾼들한테 품삯으로 맥주와 와인을 줍니다. 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여질 때부터 맥주 와인은 기본이었다는 거야, 그냥.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잠깐만 이게 수메르 문명이고 또 수메르 문명과 비슷하게 되게 고대 문명 중 하나인 그 이집트 거기도 네. 뭐 술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죠. 거기서도 주점이 있었어요? 거기는 주로 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가? 그러니까 바가 뭐냐면은 피라미드가 옛날에 왜 노예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노예들이 아니고 노동자였다는 거야. 제대로 일삭을 주는. 아 일삭을 받는. 네, 그래서 기록을 보면 나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가겠어요. 응. 라든지 오늘 좀 다른 일이 있어 못 나가겠어요.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랬구나. 그래서 당시에 그 이집트의 노동자들은 일삭으로 뭘 줬느냐? 대표 소금도 주고 대표 맥주를 줬다는 거예요. 소금이 이해하는데 맥주로는 좀 그걸 맥주를 줬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맥주를 캐시라고 불렀어요. 캐시? CASH. 응. 이게 뭐의 어원이었느냐? 현금이네. 현금. CASH. 그러니까 KASH라고 불렀어요. 이게 CASH로 되면 현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가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 바텐더가 가운데 있고 거기서 뭐 주는 이런. 그러니까 일단 테이블이 있었고 거기서 술 따라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신기하다 이집트가.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술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유명한 문화가 그거잖아요. 고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 거기서도 좀 이렇게 술 문화가 좀 있었어요? 주점 문화? 있었죠. 일단은 주점 같은 경우에는 술집이니까 그 와인의 신이 있잖아요. 그리스의 와인의 신. 바카스인데? 바카스 전에 디오니소스. 아 맞아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마크가 있으면 술집이라는 뜻이 있었고 실은 술집이 아닌 게 집에서 많이 즐겼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같이 와인을 즐기는 모임. 그래서 같이 즐기는 투게더 심 포시스 마신다. 그래서 함께 마신다 해서 심포지움. 심포지움. 이런 말 거기서 나온 거지. 그리고 와인 같이 마신 자리가 심포지움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제가 다큐멘터리 어디 봤는데 무슨 벽돌 같은 건데 발바닥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술집을 표시해서 작으면 못 들어가고 크면 들어간다 이렇게 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그리스인가 로마 시대 때 그 주점 간판인데 간판인가 무슨 뭐 홍보 포스터인데 발바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어른, 작으면 어린이, 그래서 못 들어갔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플라톤이 얘기하거든요. 미성년자는 웬만하면 술 마시지 말라고. 네, 어렸을 땐 술 마시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리스 시대는 뭐 심포지움 그런 게 있고 집에서 많이 먹었고 로마 시대도 그래요? 로마 시대는 이제 제대로 된 주막이 좀 많이 등장하겠는데 그걸 타베르나라고 했어요. 뭐 그리스에도 있는 타베르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서 영어로 터번이 됩니다. 터번, 여인숙. 터번? 네, 여인숙 이런 개념으로 이어져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술도 마시고 잠도 자는. 그렇죠. 옛날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터번이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오두막, 뭐 여인숙,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기하다. 네. 로마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중세. 빨리 갈게. 중세는 뭐가 있을까? 중세는 수도원에서 어쨌든 숙박일을 좀 많이 해요. 거기서 와인 팔았지. 왜냐하면 와인도 팔고 뭐도 팔고 그러고 이제 그 순례자들 위한 숙박처 같은 거 많이 마련했으니까. 그치 순례자들이 있었지. 네, 여기서 뭐 술집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숙박 시설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중세 시대라도 전기와 후기가 있는데 후기에 이제 뭐가 발달했냐면은 펍이 많이 발달하죠. 펍. 맥주. 근데 펍이 뭐의 준말이냐? 퍼블릭 하우스예요. 모두가 모이는 공공의 장소. 식당 같은 약간 느낌. 맞아요. 식당 같은 거가 또 모두가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민주주의 발전이 이어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낮과 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쓴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몇 시부터 출근하고 몇 시 퇴근하고 그쵸. 끝나고 한잔하고 이런 문화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생기는 거지. 산업혁명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시란 것이 제대로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월요병도 생기게 되고 월요병? 그런 것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민혁명으로도 이어졌다 표현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게 흑사병 때 3분의 1이 죽잖아요, 유럽 인구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은 만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인권이 그만큼 높아지지. 네, 그러면서 농노들에 대한 힘이 세져지고 그 농노들 중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이제 사회 시민계급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공업에 또 종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 것이 이제 시민혁명으로 이어진 거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카페 같은 게 많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지. 카페 하면서 또 지성인들이 얘기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혹자들은 계속 카페에서는 와인만 마시다가 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곳을 통해서 커피가 많이 들어오겠단 말이야. 커피는 자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커피가 들어와서 술에서 깨물로써 시민혁명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에일 와이프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세 시대에 이 맥주를 빚는 여성을 가지고 그 영어권에서는 에일 와이프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주모 같은. 주모예요, 주모. 에일이 이제 맥주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네. 영어권에서. 똑같네, 걔네들도. 네, 와이프는 이제 저기를 뜻하는 거고 이제 여성을 뜻하는 그쵸. 거고 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에일 와이프 같은 경우가 그 술을 팔아야 되는데 장터에 나가면 키가 작은 거야. 그래서 늘 긴 모자를 썼어요. 긴 모자? 어떻게든 보이게? 그렇죠. 긴 모자를 쓰고 네. 늘 청소를 하고 다니니까 빗자르고 있었고. 그 약간 느낌이 그건데? 그렇지. 그래서 마녀로 이어지는 또 마녀의 그게 문화가 그렇게. 또 에일 와이프의 또 모습으로 이어지는. 하긴 취하게 하니까 또 그게 뭘 한다고 그것도 하지? 그렇잖아. 내가 술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얘가 홀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항아리에 넣고 일단 기본적으로 맥주는 끓인단 말이야. 끓여서 막 돌리잖아 이렇게 막. 그렇지. 이런 거 얘가 안에 뭘 넣을지 나를 환각 속에 빠지게 하면서 얘가 이뻐. 그러면 마음도 가지. 근데 갑자기 얘가 오늘 나한테 잘해주다가 염난잔 잘해줘. 열받지. 그렇지. 이 마녀구나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지고 에일와이프가 마녀 사냥에 처해졌단 말이에요. 되게 슬픈 역사 중에 하나예요. 또 에일와이프 역사. 그럼 잠깐만. 근대 중세까지 갔고 근대에는 뭐 특별히 주점이라는 게 있었나요? 계속 있었죠. 그건 계속 있는데 이제 수도원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수도원 자체가 이제 사유재산을 못 가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수도원에서 잠을 자거나 이런 문화는 거의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근대적인 뭐 호텔 같은 개념이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생기는 거구나. 네. 근데 이제 다만 20세기 들어와서는 뭐가 발전하게 되면 바가 발전하게 돼요. 바가 이제 미국에서 제대로 발전하다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수많은 미국에서의 금주령이 일어나잖아. 금주법 시대가. 금주법 시대 일어나면서 그 미국에서 더 이상 술을 못 마시니 수많은 바텐더들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칵테일이나 그럼 그때는. 네, 그러면 유럽 시장에 이제 바라든지 칵테일 문화 많이 커집니다. 그게 또 그렇게 하네요. 네, 근데 바의 어원은 뭐냐면요. 골드바의 바예요. 골드바? 골드바의 바. 뭐요? 판잣대기. 판잣대기. 네, 네. 그냥 허름하게 네, 요런 바 이런 게 바예요. 거기서 바. 시작한 거구나. 다리가 없는 이런 바 같은. 그래서 그런 거에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고급스럽게 바뀐 것들이 그 술집의 뭐 문화다, 술집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빼고 뭐 서양의 외국의 술집 문화, 그러니까 주점 문화를 역사를 다뤄봤는데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는 술집의 역사와 함께한다. 시민혁명은 술집이 만들어냈다. 결국엔 술이 최고라는 거네. 아니야. 뭐든지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죠. 어쨌든 그만큼 인류와 함께 해온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음료인 것 같아요. 술이란 존재가. 한문화의 법전도 나와 있고 이집트의 수많은 그 벽화에도 나와 있고 그리스, 로마, 중세, 프랑스 넘어가면서 산업혁명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술에 대한 또 새로운 또 시각을 약간 또 보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에는 한국의 술집 주점 문화, 주점 역사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